안녕하세요 여러분, 맥스킴입니다. 오늘은 LAG의 여왕 이미자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LAG의 여왕, 대한민국의 트로트 가수로서 그녀는 트로트계의 살아있는 전설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굴곡진 한국 현대사를 노래로 대변해오며 보컬리스트로 뛰어난 재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그녀는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객석 파워 역시 높아 여전히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된 장르는 전통 가요지만 그녀의 음색은 상당히 우아하고 고급스럽습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부터 재즈, 팝, 블루스 등 다양한 장르의 곡들도 음반에 많이 담겨 있습니다. LAG 여왕 이미자 대표곡은 동백아가씨, 섬마을 선생님, 여자의 일생, 내 삶의 이유 있음을 19순정 등을 대표곡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70 내지 80년대에 데뷔한 많은 여가수들이 지금은 은퇴 혹은 활동을 안 하고 있지만 LAG 여왕 이미자는 65년째 한국 트로트 가수 사상 최장 기간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LAG 여왕이라는 별명으로 또한 유명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미자는 노래에 소질을 보였습니다. 다양한 대회에 참석하여 입상하며 그녀의 음악적 재능을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1957년에는 16살 때 KBS 프로그램인 노래의 꽃다발에서 1등을 차지하였습니다. 그 후에는 HLKZ TV에서 개최한 아마추어 노래 콩쿠르인 예능 로타리에서도 1등을 차지하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는 작곡가 나화랑에게 스카우트되어 가수로서의 데뷔를 시작하였습니다. LAG 여왕이라는 별명에 걸맞게 이미자는 전형적인 트로트 가수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했지만 사실 데뷔곡은 19순정이라는 제목의 스윙 재즈 빅밴드 편성의 미국식 스탠다드 팝 스타일이 주를 이룬 곡이었습니다. 1950년 당시에는 주한 미군 부대를 중심으로 미국의 대중음악 문화가 한창이었었고 이 시기에 대중 가수들도 미군 클럽에서의 공연 활동이 일상이었습니다. 이미자 역시 이러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자는 1960년대에 동백아가씨의 엄청난 히트 이후에도 트로트 가수로서의 위치를 더욱 확고히 하였습니다. 한편 동시대에 데뷔한 라이벌인 패티김은 이후에도 꾸준히 스탠더드 팝 성향의 곡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이미자의 이미지는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여성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전쟁 이후의 한국 사회에서는 상처를 서서히 회복하던 시기였었는데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몰려들었고 화려하고 서구적인 이미지를 가진 가수들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러한 흐름 가운데서 이미자는 패티김과 같은 서구풍의 가수들과는 대조적으로 고향의 여동생이나 누나를 연상시키는 이미지를 구축했습니다. 패티김과 대비되는 이미자는 서구풍의 가곡이나 스탠더드 팝과는 다르게 일본풍 LAG를 선보였습니다. 그녀는 서구적으로 편곡된 민요조의 노래를 부르는 다른 가수들과 대비되면서 대중들에게 훨씬 친숙한 감정을 전달하며 그들이 마음을 달래웠습니다. 이미자는 총 2,000곡이 넘는 노래를 부르며 그만큼의 활약을 펼쳤습니다. 그녀는 그 당시에는 이미자가 싫어하는 여가수는 왕따를 당했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대중음악의 아이콘이었습니다. 특히 60년대에는 한국전쟁 이후 민족의 한을 달래주던 여가수로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음악은 당시 사회적 분위기와 상처를 달래며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달했습니다. 2002년에는 이미자가 평양에서 단독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이 콘서트는 MBC가 주최했으며 콘서트의 제목은 이미자의 평양 동백아가씨였습니다. 이 특별한 공연은 북한에서 열린 것으로 북한 관객들에게 이미 익숙한 곡들을 선보였습니다. 이 콘서트는 힐링 캠프에 출연한 때에도 언급되었는데
공연 초반에는 북한 관객들이 모두 어리둥절하게 바라보는 모습을 보였지만 공연이 진행되면서 북한 관객들도 마음을 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마지막 곡을 부를 때쯤에는 관객들이 모두 콘서트를 즐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미자에게 가장 의미 깊은 무대 중 하나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2011년 12월 25일 MBC 창사 50주년 콘서트인 이미자와 친구들에도 이미자가 헤드라이너로 참석을 했습니다. 이 콘서트는 코이카, 즉 한국국제협력단 단원을 격려하기 위한 자선 콘서트로 열렸습니다. 특히 이미자는 휴전료를 세네갈에서 심장병을 앓고 있는 아이들에게 기부하여 수술에 도움을 주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해당 콘서트에는 이미자는 직접 아이유에게 마이크를 건네고 아이유는 이미자의 데뷔곡 열압순정을 부르며 무대를 함께 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순간은 관객들에게 감동을 전달하며 콘서트의 의미를 한층 높였습니다. 2020년 10월 추석을 맞아 TV조선이 실시한 2020년 트롯 어워즈에서 이미자는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11월에는 TV조선과의 협력으로 이미자 특별 감사 콘서트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콘서트에서 이미자는 메인 가수로서 참여하였으며 임성훈의 MC를 맡았으며 조항조, 김용림, 영탁이 서브 가수로 참여했습니다. 또한 이광자, 성우가 나레이션을 맡았습니다. 이 콘서트에 참여한 기부자들에게는 이미자가 직접 만든 수세미를 기념품으로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이미자는 가수로서의 명성과 영향력에 비해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특히 팬들로부터 사인 요청을 받은 후 무시하고 차에 타버린 일화가 유명한 사건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소문들은 성대 기증설과 같이 루머일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로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이미자는 고령층 팬들을 중심으로 안티 팬들이 상당한 편입니다. 이는 첫 남편과의 이혼 후 친딸을 외면하는 등의 나쁜 일화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후배 여가수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이나 행동으로 인해 심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자에 대한 관련 뉴스나 유튜브 댓글을 살펴보면 나이 같은 이용자들 사이에서도 악플이 일부 발견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그녀의 인지도와 관련이 있을 수 있으며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자 노래는 한때 외색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곡은 엔카 스타일의 분위기와 창법을 가지고 있어서였습니다. 특히 동백 아가씨와 같은 그의 히트곡들은 엔카와 유사한 음악적 문법과 가사를 가지고 있어서 외색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동백 아가씨는 한때 금지곡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미자의 곡들은 오음, 음계 중심이고 7, 5조의 가사의 폭스 트롯이기 때문에 엔카와 유사한 분위기를 가졌습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외색 논란이 제기되었지만 사실 60년대 당시에는 장년층 이상의 청취자들에게는 어린 시절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묘한 매력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었습니다. 1964년에는 발표된 동백아가씨는 한창 인기를 끌었던 곡이지만 박정희 정권이 돌연 금지곡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1964년에 발표된 섬마을 선생님이 일본 곡을 표절했다는 이유로 금지곡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표절 시비에 얽힌 일본 곡이 섬마을 선생님보다 나중에 발표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로 기러기 아빠는 노랫말과 비관적이라는 이유로 금지곡으로 지정되었고 유달사나 말에다오는 외색이 짙다는 이유로 금지곡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후 유달사나 말에다오는 전반부를 고쳐서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새로 발표된 곡들이 외색 등의 이유로 금지곡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미자 본인은 노래를 그만둘까 생각도 했다고 합니다.
이미자는 첫 번째 결혼해서 태어난 딸인 정재은을 친딸로 대우하지 않고 냉대했습니다. 정재은은 2살 때 부모가 이혼한 이후 친어머니 이미자를 단 3번 만났다고 합니다. 정확한 단절의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미자는 자신의 자서전에서 아이를 지금껏 보지 않은 이유로서는 전 남편과 계속 얽히기 싫었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여성상의 모순되는 듯 하면서도 묘한 면을 보입니다. 정재은은 아이 시절 이후 평생 만난 것이 3번뿐이었습니다. 2번째 만남은 7살 때 외할아버지가 몰래 사흘간 데려가서 함께 생활한 것이었고 3번째 만남은 정재은이가 결혼식을 올릴 때였습니다. 그러나 이미자는 딸의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일설에 따르면 딸이 결혼 6개월 만에 이혼을 겪은 직후 공항에서 우연히 마주친 경우에도 이미자는 딸에게 거의 인사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한편 정재은은 가수로 활동하며 한국과 일본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1978년 KBS 국악가요제에서 무지개 피는 곳으로 최연소 특별상을 수상하며 데뷔하였고 1999년에는 일본에 진출하여 2001년에는 오리콘 차트 엔카 부분 정상을 차지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16년에는 이미자는 탈세 의혹으로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 10년간 44억 원이 넘는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미자는 이에 대해 탈세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세무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6부는 이미자가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르면 이미자는 각종 공연을 통해 얻은 수익 중 상당 부분을 매니저를 통해 현금으로 받은 뒤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매니저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계좌가 아닌 남편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아들에게 약 20억 원을 현금으로 증여하는 등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 동안 총 44억 5천여만 원을 탈루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반포세무서는 이미자에게 19억 9천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고지하고 세금을 추징당하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2017년 10월 1일 이미자는 KBS 전국노래자랑 서울특별시 서초구 편의 본선심사위원 겸 피날레 초대 가수로 등장했습니다. 이미자는 일반적으로 공연 출연을 자주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번에는 자신이 오랜 기간 거주한 서초구 반포동 출신이기 때문에 출연료를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출연했습니다. 이 결과 이날은 특별히 10분 더 방송되기도 했습니다. 이 촬영은 서초구에서 열린 서리풀 페스티벌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미자가 참여하고 싶었던 행사 중 하나였습니다. 이전에도 2016년에 행사에 참여하고자 했으나 스케줄이 맞지 않아 불발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1960년에 20살 나이로 결혼한 이미자는 콘트라이베스 연주자 출신의 전 남편 정진흡 씨와 1964년에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 이유는 남편이 가정 폭력이었습니다. 그 후 1970년에는 KBS 방송위원이자 PD인 김창수와 재혼하였는데 이후의 삶은 상대적으로 순탄했지만 종갓집 큰 며느리로서 가정주부의 삶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트로트 이미지로 인해 이미자는 많은 히트곡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저평가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1989년에는 30주년을 맞아 세종문화회관에서 대관을 신청했지만 이미자의 노래는 고무신 짝들이 많이 들어와 질서가 없어지고 문화를 해친다는 이유로 대관이 거부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서울시장의 도움으로 대관이 이루어졌고 공연은 성황리 이루어졌습니다. 이후에 이미자가 세종문화회관의 문턱을 넘으면서 후배 가수들이 역시 공연을 할 수 있게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상을 즐겨보셨나요? 저는 맥스킴이라고 합니다. 항상 팩트에 기반한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 제작에 더 많은 열정을 담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지가 절실합니다. 구독 버튼이 아직 빨간색이라면 아마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 영상을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함께 더 나은 영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